오늘은 87번째 날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저는 점점 더 무슨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점점 깊어지면서 확장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속되는 거대 담론들로 피곤해하실 수도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다루는 이야기들을 실제 현장에서 마주칠 때 이게 어떻게 작동하고 활용이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이 의식이 좀 더 가볍게 확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우주가 작동되는 원리는 오직 인과의 법칙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원리로 작동을 하고 있죠. 사실 듣기훈련 100일 프로젝트, 말하기훈련 100일 프로젝트도 그리고 2024년도에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렸던 인생 이야기도 사실은 결국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말들은 결국 하나입니다. 인과의 사슬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 인과의 사슬을 따라가면 다시 5만 가지로 펼쳐집니다. 따라서 어떤 이야기든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부모 자식의 인연도 인과의 법칙을 따르고요. 형제 자매 역시 인과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인연이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은 정말이지 없지 말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인과의 사슬이 어떻게 엮여서 어떻게 인연으로 오는지를 모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바로 내가 아직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건 잘 모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잘 모르는 이유는 아직 나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다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이면서 동시에 어쩌면 내가 나에게 온 정보들을 제대로 다 받아먹고 소화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기본 바탕은 다 깔아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인과의 법칙으로 작동이 된다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잘 모르는 학생이란 이 말을 명심하세요. 물론 그렇다고는 해도요. 당장 오늘을 살아야 하는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성화가 빗발치는 것 같습니다. 심플합니다. 사실은. 지금 당장 내가 갖춰진 만큼만 하는 겁니다. 제발 좀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의 걸 흉내내지 마세요.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역효과만 납니다. 정말이지 이 세상을 살아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만약에 내가 먹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면 도둑질을 하며 살아가는 게 답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이 도둑질이 싫다면 다르게 사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대신 준비를 해가는 거죠. 일단은 도둑질을 하면서 먹고는 살되 차근차근 다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그만두면 굶어 죽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다른 모든 것에 대입을 시켜 확장해 가면 됩니다. 회사를 당장 때려쳐야 할까? 아니요. 멍청한 짓이죠. 그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를 나올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그래서 충분히 준비를 해서 나오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당장 이혼을 해야 합니까? 아니 미쳤어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라고 저는 대답을 할 겁니다. 우리가 혼자 살려면 일단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혼자를 견딜 수 있는 힘도 필요하겠죠. 그러니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늘려보고 경제활동도 시작을 하고 말이죠. 만약에 부모와의 갈등으로 미치겠다면 지금부터라도 부모를 떠나서 사는 준비를 하세요. 최대한 멀리 가는 게 좋을 겁니다. 가까우면 오히려 더 엉켜버리니까 말이죠. 만약에 자식 때문에 미치겠다면 자식을 내보낼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부모 자식 사이니까 부부 사이니까 하는 이런 관념들은 버리세요. 그건 사회적인 통념이라니까요. 만약에 내가 어떻게 그러냐는 생각에 묶여 있으면 일평생 그냥 지옥에서 불평불만만 하며 살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방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그런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누구나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면 원한 때문에 귀신이 됩니다. 이 생각이 묶인 것도 집착이에요. 부모는 어떻고 자식은 어떻고 하는 그 고정관념도 생각이 묶인 거예요. 그리고 집착을 가진 영혼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귀신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아이고야, 이렇게 이 땅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아시는지.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행히 영문이 열리지 않아서 사는 거지
이 영문이 열려버리면 제정신으로 살기 어려울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요, 이 3, 4차원은 중첩이 되어 있어서 귀신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이걸 정말 알게 되면 함부로 시간 낭비하면서 못 살 건데 말이죠. 우리가 과거에는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그 마을을 못 떠나보고 살던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 끈끈하게 엉켜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저 한 지붕을 쳐다보면서 살아야 했던 시절이었죠. 그때 만들어진 이 가족의 관념을 가지고 21세기를 살게 되면 미쳐버립니다. 이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서 생활 방법이 맞지를 않아요.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게 불편한 걸 왜 감수하고 인내하고 참고 사는 건지 말이죠.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부모님은 부모님 인생을 재밌게 살면 됩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열심히 살면 되고요. 대신에 내가 이야기를 해도 밖으로 새나갈 걱정이 없는 든든한 지지자들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만약에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사셨다면 정말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잖아요. 뭐하러 딴 데 가서 찾냐는 거죠. 그리고 자식이 열심히 살면 부모는 흐뭇해집니다. 뿌듯해지죠. 보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는 저절로 신이 나서 아프지 않게 됩니다. 아픈 부모를 병원에 모시고 다닐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재밌게 살아서 안 아프게 해드리는 게 진짜 효도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정보들의 조합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다르게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찌 보면 레고 블록을 쌓는 것과 같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정보의 조각들을 모아서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내 상상력의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죠. 실제 우리들은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뭔가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부모와 자식은 이래야 한다, 어른들에겐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그 사회적인 통념이나 또 종교적인 관념들이 우리들이 레고 블록을 쌓는 걸 방해하고 고정된 틀로 붙들어 매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신념이나 가치관 같은 거 안 무거우세요? 이제 좀 다 내려놓고 좀 새털처럼 가볍게 가는 게 훨씬 이로울 것 같지 않나요? 이런 것들 참 많아요.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사랑이란 단어에는 너무도 복잡하고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란 단어를 좀 해체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이 결코 같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육체적 관계를 가져야 사랑이란 단어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 관계와 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은 변치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은 변할 수 있다고 믿죠. 또 저 같은 사람은요, 아이고 야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좋아하는 거지 하면서 전혀 다른 개념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과연 이 대화가 이루어질까요? 따라서 자주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는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연인 사이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 동료와도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눠서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비로소 소통이 시작이 되니까요. 그러나 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 아무리 오랜 시간 같이 있어도요, 그 심리적인 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멀게 됩니다. 그런 사람과는 일단 좀 시간을 버세요. 잠시 미뤄두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왜 그렇게 저 사람이 싫은 건지를 파악을 해야 좋습니다. 사실 내가 싫은 것들 대부분은요, 내가 잘 모르는 것들입니다. 내가 잘 모른다는 건 내가 정보의 편식이 심했을 수 있다는 말이 돼요. 대부분의 이 관계가 엉킨 사이는 이런 원리로 만들어집니다. 내 머릿속에 잣대가 있어서 이건 아니지, 저건 잘못된 거지 라고 만들어 놓은 이 관념 덩어리가 있어서 저 사람의 행동과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나의 영혼을 저렇게 생긴 얼굴과 저렇게 생긴 몸에다 넣어놓고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그대로 살게 했다면 나는 어떨 것 같나요? 나라고 별다르게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네 하고 알아가는 거죠.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겁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나는 내 인생을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저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인생도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부모 자식의 사이도 그렇고 부부의 사이도 그래요. 다만 서로 얽혀있는 인연 때문에 함께 살아야 하고 그런 환경을 줬잖아요. 그래서 함께 뭔가를 해나가야 한다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의견이 맞는 것만 같이 하면 됩니다. 안 되는 건 그냥 둬야 하고요. 이걸 억지로 하게 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또한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하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뒤통수 맞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는 합의되지 않은 걸 밀어붙인 결과를 그냥 고스란히 내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요, 아파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좀 안다고 착각하는 걸 빨리 버리면 좋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 새로운 오늘의 새로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경이로운 기적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내일이라는 미라클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